모상공 의병부대는 진주의 서북쪽, 그 지금 말하자면 산청 이쪽에서 전라도 의병장 최경혜하고 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경혜가 진주성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상공 부대는 들어갔어요. 근데 의민공 의병은 진주성 동남쪽에서 곽재우 의병하고 같이 행동을 했는데 곽재우가 진주성에 들어가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가서 다 죽으면 뒤에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민공 의병부대도 진주성에 들어가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그 의병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일본이 그 당시에 100년 동안 내전을 벌였던 백전노장들이 참 많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럼 이번에도 의병들한테 SOS를 좀 쳤을 거 아니에요? 쳤죠? 네. 자, 그런데 1차전에 참전했던 그 홍위 장군 곽재우에게도 좀 참전해달라는 권유를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자, 우리 곽재우 의병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1차에서 뜨거운 맛을 보여줬는데 그걸 벌써 잊고 다시 왔다고? 이번에 확실히 조선 의병의 기계를 만천하에 떨치겠다. 기다려라 하면서 집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 딱 기다려. 네, 딱 기다려. 네. 나 간다. 나 간다. 뭐라 그랬어요? 자, 조용히 하시고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조수정실록 26년 6월 1일 기록입니다. 곽재우가 명을 따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지금 적병이 한창 성하여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형세이니 3리밖에 안 되는 외딴성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나는 밖에서 원주할지언정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좌순찰사 김늑이 꾸짖자 이 몸이 죽는 것은 아까울 것이 없으나 백전의 군졸들을 어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홍위 장군 곽재우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사료 읽어주는 남자 사료남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홍위 장군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이거는 싸워보지도 않고 이거는 절대 우리는 뭐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가서 뭐하러 죽냐. 완전 반전이죠. 네. 일단 곽재우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투다. 우리가 가도 진주성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지휘관으로서의 판단을 분명히 한 거죠. 나를 따르는 저 의병들의 목숨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마저 갔다가 전멸된다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이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냉철한 판단이 여기에 분명히 보이는 거죠. 의병 활동을 한 그 공적을 인정을 받아서 의민공은 선무 원종공신 3등 동치 중추부사 배설이 내려졌어요. 근데 동치 중추부사 배설이 내려졌다고 해서 중추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명예만 받고 취임은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때 그 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9,060명이나 돼요. 하다 많아서 조선 왕조실록에 이름을 적지도 못했어요. 무지무지 많았어요. 순조실록 16년 1816년 6월 8일에는 예조에서 여러 도의 유생들이 올린 글로 인하여 도에서 조사를 거친 뒤에 청하였다. 고성의 고 동지중추부사 최균과 그의 아우 고부총관 최강에 대해서 임진왜란의 의병을 일으킨 것과 1624년 인조 2년 이괄의 난에서 세운 군공으로 중직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1624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났는데 거기서도 의병을 일으켜서 이괄의 난에 군공을 세웠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조선 왕조실록에 적혀 있는 거지만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조실록에 적혀 있다고 다 사실이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양 정종로가 지은 소호 선생 묘갈명 병서에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제가 한 집에 살면서 오해의 정은 늙을수록 더욱 돈독해지니 사람들이 그 집을 일러 효우려라 하였다.
1616년 광해 8년 9월 16일 돌아가시니 향년 80세였으며 묘소는 고성군 회현면 당항산의 남쪽을 향한 자리이다. 역시 진양 정종로가 지은 소계선생 묘갈명 병서에도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더니 1614년 광해 6년에 돌아가시니 향년 56세였다. 조정에서 예관을 보내 부의를 넉넉히 하여 장례를 치르게 하였으며 또 직원을 보내 묘자리를 골라 장사 지내게 하였다. 묘소는 구만묘동에 서남향으로 있다. 의숙공은 1614년에 그리고 의민공은 2년 뒤인 1616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신 뒤 1624년에 발생한 이괄의 난에 전공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후손들이 조상미화를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후서에 만든 순조실록에 기록된 겁니다. 이렇게 왕조실록에 적혔다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피석에 적힌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성문에 적혔다고 다 그게 진짜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금성문이나 조선 왕조실록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의민공이나 의숙공이 이괄의 난에서 공을 세웠다는 얘기가 인조실록에 적혀 있다면은 아 그게 진짜다. 이 의민공 의숙공의 그 비민 묘갈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참 지나서 순조실록에 실려 있기 때문에 몇백 년 후에 적은 기록에 적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후손들이 조상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적은 글을 잘못 뺏기 적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승정원일기 순조 16년 1816년 8월 25일에는 고 동지중추부사 최균에게 증의조 판서를 겸하게 하고 고 수군철도사 최강에게 증병조 판서를 겸하게 한다. 충절이 타계함으로 증직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순조실록을 통해서 의민공은 2조 판서로 의숙공은 병조 판서로 추중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 말기에 이르면 증직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물론 조선에서 정식을 해서 정식으로 증직해 준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족보에다가 그냥 증직받았다고 거짓말로 적은 것도 엄청나게 많고 아무 근거도 없이 증직 교지를 내린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공명첩이라 해가지고 이름자리를 비워놓고 교지를 만들어 팔아먹은 것도 있어요. 그는 증직교지나 공명첩 이건 전부 돈 주고 사실은 산 거지요. 하지만 의민공이나 의숙공의 경우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조정에서 토의를 거쳐서 임금이 승인을 해서 내린 거기 때문에 순조실록에도 적히고 승정원 일기에도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는 안 적히고 받은 교지 내지는 족보에 적혀 있는 거 이거는 실제로 증직받은 게 아니고 말하자면 돈 주고 샀거나 거짓말이거나 그런 거죠. 비변사 등록 고종 8년 1871년 3월 8일에는 증의조 판서 최균의 시호를 의민, 정민, 장숙, 셋으로 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의민은 이를 보고 능히 충을 하는 것을 의라 하고 이를 해서 공을 세우는 것을 민이라 한다는 뜻이며 정민은 정백하고 수절하는 것을 정이라 하고 이를 해서 공을 세우는 것을 민이라 한다는 뜻이고 장숙은 아주 굳세고 뜻이 강한 것을 장이라 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아래 사람을 잘 다루는 것을 수기라 한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 고종이 의민으로 낙점하여 내려보냈다. 조선시대에는 그전 고려시대도 그렇습니다만 담당 부서가 A안, B안, C안 이렇게 안을 3개 정도를 만들어서 임금한테 올려요. 그럼 임금이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하게 점을 찍어서 내려보내줘요. 그걸 보고 낙점한다 그러죠. 지금도 낙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낙점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죠. 고종실록 8년 1871년 3월 16일에는 시효를 추증하였다. 증의조 판서 최규는 의민공으로 추증하였다. 1871년은 대원군이 60년 세도 정치를 이어오던 안동 김씨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 혁신을 추진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 오면은 의민공, 우숙공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조선 대대로 말하자면 역적으로 몰렸던 정도전 같은 사람도 다 시효를 줘요. 그러니까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시효를 받지 못하고 묻혀있던 사람을 다 골라내서 시효를 추정해 주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안동군 김씨와 그 추정 세력을 견제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민공, 우숙공이 시효를 받은 것도 말하자면 안동 김씨의 추종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 정치적인 행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의민공의 활약상은 살펴봤고, 이어서 의숙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